먼저 수양대군이 찬탈의 칼을 겨누게 된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서를 주축으로 한 고명 대신들은 여전히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점점 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수양대군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단종이 즉위하고 4개월이 됐을 때 수양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벼슬도 없는 몸, 2~3달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갑자기 조정을 비우겠다는 이 수양대군. 과연 이 수양대군이 자처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이 자처한 거? 수양대군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 바로 고명사은사. 고명사은사는 단종의 국왕책봉을 인정해준 명나라 황제에게 감사를 올리는 사신단이었습니다. 이 고명사은사는 신하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임무였어요. 왜요? 힘들어요. 수개월에 걸쳐 산 넘고 강 건너는 아주 험난한 여정인데다가 한치의 외교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은 이 험난한 고행길을 자처해서 뛰어든 겁니다. 단종을 위해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 몸소 보여주면서 조정에서 고립된 상황을 타파하고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수양대군의 저택에 누군가 은밀하게 드나들기 시작하죠.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당시 한명회는 종구품, 궁직이라는 보잘것없는 벼슬에 있었지만 계책과 술수에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머리. 이 인물 유명한 인물이죠. 이분 호가 압구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 압구정, 지금 압구정 자리에 살아요. 이 사람 호예요. 그 당시도 엄청 인기가 많았던 자리, 저 사람 집이. 예. 압구정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눈빛이 약간 믿음이 안 갔어요. 다들 믿지를 어디까지가 못해요. 진짜고 아닌지. 교수님 맞죠? 아, 네. 뿌듯합니다. 예, 뿌듯하시죠. 예. 그렇게 수양대군이 책사 한명회와 거사를 도모하면서 비밀스럽게 준비하던 게 있었죠. 거사를 일으키려면 병력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엔 개인이 사병을 보유하는 것, 사적인 그 병사를 보유하는 게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책사 한명회는 무인들을 모으기 위해 아주 비상한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활쏘기. 활. 네, 맞습니다. 사병들은 모두 이들 뿐이요. 보면 호랑이 새끼 한 마리 잡는데 이 셋이면 족하지. 활쏘기 연습을 핑계로 무예 훈련장에 나가서 무인들을 만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에게 훈련장에 나갈 때마다 이걸 넉넉하게 챙겨가라고 하지요. 바로 술과 안주. 수양대군은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면서 무인들을 하나, 둘 섭렵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사 한명의 주도 면밀한 계책하에 수양대군은 쿠데타 준비를 끝마칩니다. 이야, 시작됐다. 1453년 10월 10일 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수양대군의 발걸음이 향한 곳. 이 시각에 웬일이십니까? 바로 대호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요. 이 무슨 수작이냐? 수양대군의 부하가 불시에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치면서 쿠데타의 밤이 시작된 겁니다. 호랑이 사냥이 끝났다. 호랑이 사냥이 끝났다.
급습했어요. 우선적으로는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에 갈 때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가서 경계심을 좀 늦춘 게 유효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자객의 일원으로 나서서 자신을 찾아오고 그 자리에서 철퇴를 맞아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양대군의 변칙적이고도 무자비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고. 수양대군 측에서의 준비가 아주 잘 된 준비라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숨겼어요. 김종서의 피를 본 수양대군이 찾아간 곳은 바로 조카 단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김종서가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왕께 미처 알리지 못하고 이미 죽였습니다. 통보를 했네요. 합리하려고. 맞습니다. 조카 단종의 신변을 확보한 수양대군은 왕명을 빙자해 곧장 조정의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이를 알리 없는 조정 대신들은요 왕명이라 철석같이 믿고는 속속들이 궁에 도착하지요. 이때 입고라는 대신들에게 떨어진 한마디. 궁이 좁으니 시중 드는 사람 없이 혼자 들어오도록 하시오. 영의정 황보인대가 밉거리요. 넌 누구냐?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한 명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조정 대신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김종서를 비롯해 수양대군의 눈 밖에 났던 대신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양대군과 놀랍도록 닮은 계림공의 행보 과연 어땠을까요? 궁금하다. 아까 계림공의 조카 헌종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죠? 네, 아파요. 맞습니다. 헌종이 아파요. 워낙 병이 약했던 헌종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헌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요절하게 되면 왕의 형제들이 왕위를 이어받기도 했던 고려시대의 특성상 고려 신료들 사이에선 점차 이 인물도 왕위 후보자로 거론되곤 했을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계림공. 그렇죠. 헌종의 삼촌 계림공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 계림공의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존재가 있네요. 또 누굴까? 바로 이자의. 선왕이었던 선종의 왕비 원신공주의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신공주에게는요 6살 남짓한 어린 아들 한산후 왕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후 왕윤은 헌종의 이복 동생이었던 겁니다. 6살 남짓의 조카 한산후 왕윤을 다음 왕위에 올리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계림공은 이자에게 어떻게 맞서려고 했을까요? 똑같은 평행 이론의 주인공 수양대군이 계요정난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인물 누구라고 했죠? 한명회. 맞습니다. 계림공에게도 한 명에 못지않은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소태보. 소태보는요 당시 정이품 평장사로 왕과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꽤 영향력 있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계림공은 인맥이 두터운 소태보를 주축으로 문모 대신들과 교류하며 세력을 모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1095년 7월의 밤 계림공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자의의 쿠데타 소식. 이자이가 먼저 쳤구나. 먼저 친 거야, 여기. 이자이가 궁중의 병사를 모아놓고 장차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계림공은 소태보의 도움으로 고려의 군사인 중앙군을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자이가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선수를 쳐서 이자이를 제압하려 했던 것이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왠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성공? 성공해야 돼요. 궁궐에 있던 이자이는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자의의 난.
들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수양대군이 일으킨 사건이 뭐였죠? 계유정난. 기후정난. 자기가 먼저 공격했는데 김종서 무리가 일으킨 난을 진압했다. 여기도 계림공 측이 먼저 성공을 했는데 이자의의 난이라고 얘기하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계림공은 이자의 난을 통해 고려의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이런 또 비슷한 이 평행 이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것도 비슷하네. 근데 조선시대에도 보면 나는 안 일으켰잖아요. 아니 그럼 혹시 역사 이자희가 진짜로 난도 안 일으켰던 건 아니죠? 아, 이미 결과적으로 이자희의 난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자희는 그 모의를 계획하고 있었고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림공의 기습을 받아서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림공이 만들어낸 날조다라고 하거나 미수에 그쳤지만 이자희의 모의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세조가 이제 후손이니까 미리 계림공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카피를 하지 않았을까. 오마주를 했다. 오마주를 했다. 너무 비슷하다. 자, 권력의 정점에 선 조선 수양대군과 고려 계림공. 이제 두 사람이 넘어야 될 최종 관문이 남았죠? 아직 왕이 남아있어요. 왕이 남아있어. 맞습니다. 아직 왕좌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어린 조카. 과연 왕좌를 코앞에 두고 수양대군과 계림공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다음 정거장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인 거네. 그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에도 단종의 신하이자 삼촌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왜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거사를 일으키면서 세웠던 명분은 어린 조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명분을 내세운 수양대군이 즉각적으로 왕이 되었다면 자기가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위배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군주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은 반발을 하면서 수양대군과 맞섰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 대외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 단종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만 했죠. 그렇죠. 그런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단종이 왕위를 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만 더 크면 되는데. 그렇죠. 좀만 더 한 참아보지. 6, 7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수양대군. 단종을 왕좌에서 끌어낼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개. 어떻게 아프게 만드나요? 수양대군은요, 단종이 아닌 단종이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 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여요? 그 대상은 단종에게는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혜빈 양씨, 단종의 보육을 도왔던 상궁 박씨, 단종 편에 섰던 삼촌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요, 이들에게 영모 혐의를 씌워 유배에 보내면서 단종에게 무언의 압박을 한 겁니다. 너 안 물러날 거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걸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아끼는 사람을 괴롭혀서 얻어내겠다. 내가 물러나야 되나 생각했죠. 단종은 결국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이제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결국 해내네. 아유. 자, 그렇다면 계림공. 계림공은 이자의에 난 이후 얼마 만에 왕좌를 차지했을까요? 아, 이건 뭔가 다를 것 같아. 한 계림공은 1년 만에 차지를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3개월. 불과 3개월. 바로. 계림공의 노골적인 정치적 배제와 압박을 버티지 못한 헌종은 이렇게 말하며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대숙 계림공은 역수를 몸에 지니고 있고 신인이 손을 빌려줄 것이므로 너희가 그를 받들어 대업을 잇도록 하라. 한마디로 큰 삼촌인 계림공은 하늘로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게 계림공은 고려 제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계림공이 조카를 압박해 양위를 받아내는 과정 역시 조선의 세조와 정말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기간만 좀 다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고려 숙종과 조선 세조의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세계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조에게 왕위를 내놓은 조카 단종 어떻게 됐죠? 죽었죠. 네. 그렇다면 세조가 단종에게 양위받은 게 1455년. 2년 뒤인 1457년에 단종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숙종이 헌종에게 양위받은 때는 1095년. 그런데 헌종 역시 2년 뒤인 1097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숙종과 세조의 조카가 죽는 시점 역시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병약한 헌종에게는요, 삼촌 숙종이라는 존재가 주는 그 위압과 압박감도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고려 숙종과 조선 세조의 평행 이론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단종이 죽고 세조가 단종의 명예를 어떻게 추락시켰는지 기억나시죠? 노산군 일기라고 명명하면서 단종이 왕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숙종 역시 선왕 헌종 지우기에 착수합니다. 숙종은 고려 15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고려 15대 왕 숙종이 사용한 도장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려국 14엽 신사세 장서. 고려 14대 왕이 다스리던 신사년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장에 15대 왕이 아닌 몇 대 왕? 14대. 네, 고려 14대 왕으로 새겨 넣은 거예요. 아버지 문종이 11대, 형인 순종과 선종이 각각 12대, 13대 왕, 그리고 조카 헌종이 14대 왕이어야 되는데 자신을 14대 왕이라고 칭하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조카 헌종의 존재를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겁니다. 헌종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음으로써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을 했다라고 하는 즉위의 정당성도 획득하고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